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TV입니다. 점점점 그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가속도가 이제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이제 9월 아니면 이제 10월 정도에 새만금 개발 공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요. 새만금 개발 공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새만금 주변의 그 토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 토지 가격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새만금 개발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사가 들어오면서 집가 상승 요인이 이제 계속 크게 작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부터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욱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올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새만금 주변에 있는 지역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정기간이 있었지만은 다시 새만금 개발 공사를 앞두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다시 치고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새만금 개발 공사가 왜 출범을 해야 되며, 그리고 새만금 개발 공사가 출범함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에 새만금 토지 가격에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만금 그 사업에 대한 특별법 개정으로 탄생한 그 새만금 개발 공사가 되겠는데요. 새만금 개발공사가 왜 설립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새만금 개발이 더딘 이유입니다. 민간 주도의 개발은 좀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그 대규모 매립을 민간 투자에 의존해 왔는데요. 사실 이 매립 그 완료율이 12% 정도로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새만금 그 개발공사가 설립된 배경이 되었는데요.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주도로 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관이 새만금 개발공사인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의 신설 없이 새만금 그 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새만금 개발청은 매립 재원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에 직접 참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 청이 매립하면 국유지가 되어 관련법에 따라 관리 매각해야 되는데 투자 유치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자본금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에 맡겨두었던 새만금 매립 조성 사업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공공주도 매립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뿐만 아니라 공사에서 자체 부대 사업을 통한 수익을 용지 매립 조성에 재투자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적 그리고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떤 과정으로 설립이 될까요? 자, 새만금 개발공사는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이제 빠르면 이제 9월, 그리고 이제 10월인데요. 자,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의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하여 공공주도 매립과 용지 조성을 이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법정자본금이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채권을 발행함으로 해서 한 15조 원 정도, 그러니까 12조 원에서 15원 정도의 어떤 이 자본금을 가지고 새만금 매립이라든지 새만금 개발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새만금을 직접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만금 개발공사와 새만금 개발청의 그 기능이 중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어도 새만금 개발청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건설과 개발 관련 인허가, 새만금 정책 마련 등 고유 업무를 지속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매립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한편 토지 분양, 매립 재원 마련을 위한 부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출범을 인한 향후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 새만금 개발공사가 정식 업무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인적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실 분들을 최근에 이제 모집 공고를 내서 지금 뽑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인사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제 9월달 또는 이제 10월달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정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개발청은 브레인이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공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인과 그 몸이 하나가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는 더욱더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도 매립으로 인해서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 자,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해 땅이 매립되면 민간투자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민간투자를 유치할 기반 조성이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요? 자, 새만금 그 공공주도 매립사업 어떻게 추진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3월 20일 개정된 새만금 특별법을 근거로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공공주도로 새만금을 본격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 개발 방식을 왜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11월 방조제 착공 이후에 한 2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대규모 매립공사에 투자되는 초기 비용 대비 자본 회수의 장기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가 어려운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의 선도적 개발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민간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 그 국제 협력 용지와 그리고 관광 내조 용지 그리고 배후도시 용지가 있는데, 그 단계적으로 매립 조성하여서 새만금 개발을 앞으로 선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부대 사업을 병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새만금 사업에 재투자해 새만금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새만금 투자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자료에 의하면 부안 도시지역 평균 가격을 저희가 그래프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료 화면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개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뽑게 되었습니다. 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7년도, 18년도까지 기간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 다음 표본 대상은 도시지역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했다. 그 이유는 새만금이 아무래도 개발이 되게 되면 직접적으로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땅은 도시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 상업지역은 상당한 영향력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구간은 새만금 특별법이 이제 변화가 됐을 때라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이 농지를 새만금 어떤 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새만금 관광단지로 더욱더 많은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기대심리로 땅값이 많이 올라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만금 개발이 부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가격 하락적인 어떤 하락하는 부분이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새만금 개발청 설립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새만금 개발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속적인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을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유는 2018년도에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설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도로라든지 철도, 공항, 항만 등 기반 시설이 이제 완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개발이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이 이제는 참여가 되기 때문에 눈으로 가시화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막연한 상황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시적인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투자 심리가 더욱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가 상승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도에는 바로 이제는 잼버리 대회가 유치가 될 텐데요. 앞으로 2018년도 이후에 한 5년 동안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꾸준한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이제 끝나게 되면 민간 개발이 주도를 해서 많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업 유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증가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배후도시 지역이 개발이 되고, 그다음 관광 레저 산업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향후 10년 이상은 넉넉하게 지가 상승이 꾸준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트상, 이 그래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새만금 일단 개발에 따른 투자 시점인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0년을 이상 투자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나오고, 그리고 10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세종시를 두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그간 한 10년 동안 어떤 개발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현재 세종시가 많이 이제는 개발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땅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역점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향후 10년 그리고 10년 이후에도 더욱더 10년 이상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새만금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모든 투자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무릎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어깨 이상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새만금은 지금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한층 더 우리 대한민국 신경제 수도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텐데요.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국제공항, 신항만 이런 SOC 사업이 더욱더 많이 이제 들어올 뿐만 아니라 한중 경제 협력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그리고 새만금 내에 아리울이라고 하는 이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4차 산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새만금이 가장 적격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새만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리고 이런 미래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요. 바로 이 새만금이 그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스마트한 투자가 대세입니다. 저희 회사 투명한 회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